설거지 해줄 사람이. 없다고. 바로 시작부터 인사 없이 시작할게요. 인사 없으면 안 되는데. 이해해주세요. 저에게는 300일 조금 넘은 여친이 있어요. 좋겠다. 좀 있으면 1년이 되어가죠. 저는 사실 연애 경험이 나이에 비해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 어쩌다가 한 번 사귄 여자친구 하나 있고 대학교 때 이후에 2명 정도 사귀어봤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제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기로 했어요. 현재 여친이랑은 300일 넘는 동안에 입 맞춘 게 전부였어요. 뻥치시네. MT에 방 잡고 들어가서 씻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지금 나랑 둘이서 같이 잔다고 은큼만 생각하면 자기한테 실망할 것 같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걱정 말라고 옆에서 안고만 자겠다고 했죠. 어허? 뭐 그래도 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있었겠죠. 어느 정도...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잠을 청했어요. 어느 정도... 당연히 손잡고 껴안고 뽀뽀하고 그런 건 했죠. 어허? 그러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씻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계속 등 돌리고 누워있더라고요. 나 출근해야 돼. 빨리 같이 나가야지. 출근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아, 갑자기 뭔 소리야. 당연히 사랑하지. 근데 어제 왜 잠 안 잤어? 랍니다. 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밤인데 자야지. 안 자고 밤새고 얘기하면서 놀아야 하냐? 뭐야? 오빠는 여자를 정말 모른다.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라면서 소리 지르고. 휴, 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네요. 여자친구가 삐져서 전화도 안 받습니다. 문자에도 10개 보내면 한두 개 정도만 답장만 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참 있다가. 흔히 여자가 여기 선 넘으면 짐승이야. 라고 말하고 정말 아무 일 없다면 아침에 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저도 솔직히 남자입니다. 저도 어제 참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참았어요. 근데 정말 여자들 심리를 모르겠네요. 정말로 손만 잡고 자면 짐승보다 못한 놈입니까? 차라리 짐승이 낫나요? 어떤 여자들은 정말 아무 일 없었다면 이 남자 믿어도 되는구나. 멋진 남자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고 제 여친처럼 아무 일 없었다면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하는 여자들도 있는 거죠. 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국거리 장단으로. 제가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건가요? 대체 여자들의 심리를 모르겠네요. 난 정말 아껴주고 지켜주고 싶어서 300일 동안 참고 있었는데 대체 어떤 게 진짜 여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기다 글 써도 물론 답은 안 나오겠죠. 하지만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여자는 어떻다는 정답은 없죠. 여자들도 사람마다 다른 거니깐.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 화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아, 맞다. 혹시 제 여친이 밝힌다고 욕하는 분 있을까봐 걱정되는데 제 여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참고로 제 여친은 경험이 없어요. 예전에 어떻게 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경험 없다고 했었어요. 에휴, 녀석. 댓글입니다. 이건 여자가 웃긴 것 같네. 솔직히 지도 하고 싶었으면 자기를 안 지켜주면 실망할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를 왜 해? 내숭은 떨고 싶은데 몸은 하고 싶고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냥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괜히 내숭 떤다고 그러지 말고. 저런 여자랑 잤으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너 짐승이라고, 나 사랑하는 거 맞냐고, 왜 안 지켜줬냐고 그럴 것 같다. 그럴 여자임. 일단 여자들 심리 물어본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님 말씀대로 사람마다 다르겠고 원하는 여자도 있고 지켜줬으면 하는 여자도 있을 테고 근데 님 여친분은 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친 화 풀어주는 건 일단 여자친구한테 자기만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애교도 부리고 그러세요. 아잉 이러면서. 여친이 지금 잠깐 삐져있는 거지 정말 심각하게 화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여친한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아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었다고 너무 소중해서 함부로 건들고 할 수 없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친분이랑 하게 되면 여자한테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끝나고 나서 등 돌리거나 바로 씻으러 가시거나 담배는 절대 피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도 여친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시고 이쁘다고 말해주면서 여친분을 꼭 안아주세요. 이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제 말은 참고만 하시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친이랑 헤어져서 외로운데 참 부럽네요. 이쁜 사랑하세요. 이뻐. 근데 나도 여잔데 솔직히 모텔까지 단둘이 가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마음의 각오라도? 일단 한 방에 단둘이 한 침대에 껴안기가 기본인데 솔직히 남자들은 모텔 간 순간 무건의 허락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대부분 여자들도 남친이랑 모텔에 입문할 땐 첫 경험이든 이 남자와 첫 관계이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지 않고서야 모텔까지 단둘이 가서 자고 올 일이 얼마나 있어. 사실 처음인데 이 남자가 꾹 참아가며 지켜줬다 하면 그 모습 보면 내가 변여도 아니고 뭔 생각을 했나 민망하면서 이 남자가 날 정말 존중해주는구나 하면서 감동일 것 같은데 정답은 베풀 말대로 자기를 옆에 두고도 너무 잘 자니까 본인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자기를 너무 쉽게 볼까봐 하지 말란 식으로 연막을 치긴 하는데 여자가 과하게 쳐서 이 남자 그대로 너무 쉽게 받아들였나 봐요. 이거 뭐야. 여친님이랑 300일 넘게 뿅뿅을 안 하셨다니. 어머머머머머, 어떡해. 이건 여친님 안 달라신 거지. 암만. 남친님이 반성하세요. 암만. 오늘이라도 한 번 더 가셔서 일로 와. 내 곱창에 허기질 만큼 자기의 몸이 그리웠어. 후끈후끈. 자기의 몸이 안 달랄 때까지 기다린 거얌. 암만. 손만 대도 화르륵 타버릴 것 같구만. 일로 와. 이러면서 러블리 하면 여자친구님은 아이 몰라 이 은큼쟁이 내가 안 달랄 때까지 기다렸구나 하면서 곰새 화가 풀어진다의 한 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꽃다운 나이라 우기고픈 24살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1년 정도가 되어가는 님이 계십니다. 어허. 모텔은 자주 가는 편 같아요. 어허. 제가 생각하기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대충 한 달에 3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어허. 많이 가는 거라고 악플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서 정말 서로 피곤해서 잠만 자는 경우도 많고 뭐 변명은 여기까지. 다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가요. 꼭 모텔에 가면 뭘 들고 나옵니다. 뭘 들고 나와? 그러니까 모텔에 비치된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쓸만한 것들은 말이죠. 뭐지? 그런데 요즘 모텔 물건에는 모텔이라고 써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 건 빼고 전혀 모텔티 안 나는 것들은 남자친구의 가방 속으로. 남자친구가 모텔을 나올 때면 무슨 도둑 같아요. 죄진 기분도 살짝 들고. 엄연히 도둑 맞죠? 뭘 가져갔길래 그래? 처음엔 수건 한두 장, 치약, 샴푸, 바디샤워, 빗, 로션, 스펀지. 그러다 이제는 위에 말한 것들은 기본에 모텔컵, 모텔 베개, 모텔 전등, 모텔 휴지통. 모텔 휴지통?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아싸, 득템했다. 라면서 좋아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애 같아요. 1살 연하거든요, 남자친구가요. 물론 저도 뭐 녹차나 커피 같은 건 안 먹었을 때 집에서 먹으려고 가방에 넣긴 하지만 저랑은 차원이. 녹차나 커피는 뭐 가져갈 수 있지. 그렇다고 평소에 도벽이 있다거나 뭐 구두쇠 같다거나 돈이 진짜 없다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 왜 가지고 나오냐고 물으면 그냥 가지고 나오고 싶어, 모텔 물건들. 이럽니다. 뭘까요, 남자친구 대체? 참고로 모텔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는 음료수 이런 것들 다 먹어야 되고 컴퓨터 설치돼 있으면 게임 1시간 해야 되고 월풀 욕조 해야 되고 뭐 모텔에 낸 돈 뽑는다고 저래요. 이러다가 모텔 냉장고, 모텔 TV까지 가져간다고 할까봐 점점 두려워요. 제 남자친구 같은 분 없나요? 없어요. 댓글입니다. 갖고 나오기 찝찝하지 않나? 음료수나 커피, 녹차, 과자 같은 거야 안 먹었을 땐 아까우니 갖고 나온다지만 다른 사람들 손을 많이 탄 물건들인데 그걸 굳이 집에 갖고 가서 써야 되나? 찝찝하게? 굳이 그렇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집구석까지 갖고 간다는 개념이 웃긴다. 모텔 측에서는 그걸 다시 구비해놔야 될 텐데 본인한테 그렇게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꾸역꾸역 집에 갖다가 쌓아놓는 거지정신이란. 하여튼 남친이 MT 가는 주목적이 다른 분들과는 다른 듯 하네요. 장례식장 가서 향 뽑아올 놈이네. 그것보다 좋겠다, 모텔도 가보고. 남친이 글쓴이 집에 오면 완전 긴장되겠네요. 뭐 소소한 거면 그럴 수도 있다 치겠는데 수건이며 휴지통? 전등에 베개까지? 무슨 거지도 아니고 왜? 아주 에어컨에 침대도 들고 나오지. 찝찝하게 그거 갖다가 뭐하려고 그러나? 도둑놈이랑 사귀네. 넌 공범이고. 월풀하고 컴퓨터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가져오는 건 좀. 특히 휴지통. 왜? 다른 사람들 이세들이 득실거리는 휴지로 가득 찼었을 텐데. 웜에.
제 남친이랑 똑같네요. 나 맨날 그런 것 좀 가져오지 말라고 싸우는데 아직은 수건, 팩, 스펀지 같은 것만 가져오는데 수건을 왜 가져와? 전등 가져오면 참 어처구니 없을 듯. 저도 이거 보다가 공감 가서 남깁니다. 지난 일이지만 전에 사귀었던 사람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나오면서 제가 여자니까 가방 큰 걸 들고 다니는데 제 가방에 넣으라면서 수건 큰 거 있잖아요. 그걸 제 가방에 넣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왜요? 그랬더니 차 닦을 때 큰 수건 있으면 편하잖아. 이럽니다. 그러고 정 떨어져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남자는 극장 가서 재미가 없어서 도중에 나오는데 극장 입구 쪽에 벽면에 붙어있는 손전등 빨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에 구비해둘 거라면서 슬쩍 들고 나오더군요. 솔직히 인간성이 의심이 되더군요. 암튼 그런 사람들은 그 벌을 못 고쳐요. 그런 사람들 쪽팔립니다. 나이가 몇 갠데 어리면 어리다고 하지 30이나 먹어가지고선. 나 모텔 주인인데 자꾸 물품이 없어진다 했더니 니놈 짓이었구나. 자꾸 모텔 물품이 없어진다고 내가 글 올리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쳐서 올렸구나. 조용히 다시 갖다 놓으면 없었던 일로 해줄 테니 당장 다시 갖다 놓지 못할까? 추가 글입니다. 공강이라 여유롭게 컴퓨터를 켰는데 순간 헐. 기분 좋고 산뜻한 톡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악플도 많고 공감도 있고 많은 악플 어쩔. 제 남자친구 장수하겠네요 이러다. 많이 배운 놈이 왜 이러는지 앞으로는 제가 적극 만류해야겠네요. 도둑놈이라고 욕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버릇 고쳐놓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2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걸 말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소연할 것도 없고 뚜렷한 대책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떡해.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서울 4년제 중상위권이고 전공은 교육 쪽입니다. 그것도 제 의지가 아니라 그래도 집안에 교육자 한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2학년 때 전과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아이부터 성인 대상으로 다양하게 가르치면서 근무하고 페이는 나쁘지 않지만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도 정년이 보장되거나 하는 그런 분야는 또 아닙니다. 외모도 제가 잘 알지만 그냥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면 기억 못할 확률이 90% 이상인 그런 흔하디 흔한 인상입니다.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은 그냥 정말 평범한 외모입니다. 저는 그냥 이런 제 외모와 조건을 잘 인지하고 있고 적당히 저와 맞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애했고 지금 5년 정도 그런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상형이라기보단 저에게 늘 한결같이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생각이나 음식 취향, 노래 취향 등이 잘 맞고 대화가 즐거운 사람입니다. 저도 약간 정적인 사람인데 상대방도 같이 몇 시간씩 앉아서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약간의 사색이나 정적과 고요함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 큰 트러블 없이 잘 만나왔고 서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겸사겸사 인사나 드릴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직업하고 조건을 물어보시더니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특히 많이 반대하셨어요. 무조건 사자는 들어가야 한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동네에서 고깃집을 길게 하셨었고 그러다 한 7, 8년 전쯤에 브랜드 치킨 매장을 차리셨는데 그 브랜드가 SNS 홍보를 통해서 장사가 잘 되어서 매장을 2개 더 늘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광고 모델 바뀌고 공중파 광고를 시작하면서 기존 대비 매출이 2배 가까이 늘고 장사가 잘 되어서 매장을 총 4개로 늘렸어요. 점장도 뽑고 하면서 아무튼 집안 형편이 그 전보다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근데 그 뒤로 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집착하시는 게 안 하던 명품을 그렇게 사시고 뭐라든지 꼭 돈 쓴 티가 나야 하고 모임이나 이런 거를 여기저기 나가시고 굳이 차를 계속 바꾸시고 그런 식으로 좀 행동하셨어요. 저한테는 말로 뭐라고 하시긴 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섭한 적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제 수준을 알고 솔직히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랑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집에 돈이 넉넉하다면 돈 보고 만나는 거지. 근데 그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것도 솔직히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엄마는 집에 돈은 있으니 쓸만한 명함 하나는 들어와야 한다. 지금 만나는 애는 헤어져라. 수준이 안 맞는다. 랍니다. 남자친구 회사원이고 월 400 정도 벌고 집안도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아마 수준이 안 맞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그 집에서도 어이없어 할 거예요. 참 당황스럽네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라도 된 마냥 착각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 정도 수준, 우리 집안 등등을 들먹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날 생각도 없고 제 분수를 잘 압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결혼정보업체 한번 가보세요.
이유 다 설명해서 점수 내주고 만날 수 있는 상대방 수준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줘요. 주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한테 사자 들어가는 몇 명 소개받으려 했는데 그때마다 그쪽에서 부모 학력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혼수를 최소 집, 차, 병원은 해와야 한다고 했다 말하세요. 마음 아프고 못 박는 말이지만 저렇게 건드려줘야 더는 말 못합니다. 그나마 쓰니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라 참 다행이네요. 일에서 졸부된 사람들 멀리하라는 게 돈은 생겼는데 머리 수준은 못 살던 그때 머물러서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어서죠. 쓰니는 기분 나쁘겠지만 쓰니 엄마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굴 데려와도 마음에 안 찬다고 반대할 건데 쓰니 악고생이 훤해서 안쓰럽네요. 지금 남친 부모님 앞에서 쓰니 엄마가 돈 좀 만진다고 품이나 교양이 없이 굴면 그쪽 부모님도 사돈 맺기 싫으실 겁니다. 딸 아낄 생각하면 본인 허용 내려놓으라고 쓰니가 강력히 말해요. 쓴소리 할 사람은 가족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머니한테 사자 집안에서 치킨집 하는 우리를 만족하겠냐고 여쭤보세요. 지금 남친이 정말 잘 맞는다면 결혼하는 게 좋죠. 이런 인연 만나기 흔치 않으니까. 지금 남친이랑 결혼하고 싶어지면 어머니께 꿈에서 깨라고 말씀드리세요. 사자 집안에서도 집안 안 볼 것 같냐고. 오히려 그런 집안일수록 상대 집안의 교양과 경제 수준을 따질 텐데 말이죠. 우리 엄마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엄마한테 자꾸 사위를 사자로 고집하지 말고 엄마가 돈 많으니까 피부 관리하고 예뻐져서 부자나 사자 할아버지 꼬셔보라고 직접 해보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 쉬운가? 내가 무슨 양귀비도 아니고 척척 어디서 남자가 꼬셔지는 줄 아나 봐. 사자 집안이 뭐가 아쉬워서 이따위 집안이랑 사돈을 맺겠냐고. 살다 보니 알게 된 건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전에는 꿈도 못 꿔본 액수의 돈이 생기니까 상당히 거만해지는 사람이요. 님 어머니께서 그런 상태이신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한 상태에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본인의 진짜 주제와 처지를 망각하신 듯한데 그걸 깨우치게 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자 직업의 사람은 건물 여러 채를 가진 사람 또는 집안이 상당한 명문가이거나 같은 사자인 사람에게 장가를 갈지언정 뭐가 아쉽다고 닭튀기는 매장 달랑 4개 가진 사람에게 장가를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베풀님 말씀대로 결혼정보업체를 방문해 냉혹하고 잔인한 전문가의 직설적인 평가를 직접 듣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네요. 사로 끝나는 직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님 남친 마술사라고 소개하세요. 마술사? 헛소리에는 헛소리가 답입니다. 앞뒤가 똑같은 사회복지사 어때? 그놈의 사자가 2개나 들어가네. 좋아. 사육사도 좋네. 좋아. 사육사, 치킨 사업 더 크게 하시려고 요리사 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요리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장의사, 미용사, 세신사, 신바람이 박사. 호로로로로 차.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몽키 매직. 썰닭입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 별 감흥이 없네요. 아직 떡국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오늘 먹으려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내일 먹으려 합니다. 떡국 드셨나요? 썰닭2 봐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해요. 종종 썰닭2가 더 재밌다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도 매일 올리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모자랍니다. 눈 뜨면 잘 때까지 일만 하는데도요. 그래도 여기도 종종 올리도록 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2021년이 무슨 해야? 널 사랑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야 느끼한 멘트는.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2021년 신축년. 소고기 먹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